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야당이 이제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그리고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 이 두 사람을 이제 추천을 했고 청와대에서는 뭐 늦출 이유가 없다. 2일까지 이 결정을 하게 됐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이제 선정해서 아마 이 지명을 하게 되는데 뭐 늦출 이유가 없다 그래서 뭐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이렇게 결정되지 않겠나 이런 이 추측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분의 생년월일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묘한 인연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영수 변호사, 조승식 변호사 세 사람이 다 용띠입니다. 무진년생, 1952년 무진년생 이제 저희가 미르띠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제 세 분이 다 똑같이 용띠고 그리고 이 생월일도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박영수 전 고검장과 조승식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15일입니다. 양력으로 박영수 고검장은 양력을 이제 쓰면서 양력 2월 15일이고 조승식 변호사는 이제 음력으로 생일을 챈다 그러는데 음력 1월 20일입니다. 이걸 양력으로 환산해봤더니 생일이 똑같습니다. 1952년 2월 15일생으로 두 분이 생일이 똑같고요. 근데 시간 몇 시에 태어났는지 제가 안 여쭤봐서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시간도 같은 뭐 사주가 똑같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보다 한 13일 정도 빠른 1952년 2월 2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13일 정도 먼저 탄생했고 그다음 나머지 두 분이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야 이게 물론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의 결과인데 이게 묘한 어떤 느낌을 줘서 이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뭐 뭔가 좀 운명적으로 뭔가 만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법률적으로 어떤 심판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과 그 심판자가 거의 비슷한 날짜에 태어나고 했다는 게 좀 굉장히 운명적으로 보이는데 뭐 용도요 여러 용이 있어요. 제일 황룡이 있고 청룡이 있고 교룡이 있고 여러 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흔히 이제 보면 대통령을 용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황룡, 이 두 13일 뒤늦게 태어난 이 두 전직 검사장 분들은 아마 황룡을 갖다 공격하는 청룡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진짜 우리가 우연히도 한참 웃었어요.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보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반드시 특별 검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두 분 다 보니까 생년월일이 같다 그러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뭐 있긴 있나 보다. 뭐 운명적으로 어쨌든 지금 황룡의 위치에 올라 있는 항룡의 위치죠. 어떻게 보면 후회하는 용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항룡, 황룡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기소할 검사로서 두 청룡이 중 한 분이 되게 된다니. 참 묘한 느낌. 오늘 아침부터 서문시장부터 계속 묘한 느낌만 듭니다. 저는 이 두 분 중에 조승식 전 네. 검사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29년 검사 생활 중에 거의 20년을 조폭을 때려잡는 검사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그 악질 검사의 네.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범죄와의 전쟁에 아마 이제 최민식 그 배우 최민식 선생 그분은 부패한 세무 공무원으로 나오고 이제 그 공무원 때려잡는 검사로 나온 거기에 실제 박도원 모델- 씨. 예, 네. 박도원 씨 이제 실제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조승식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유의 그 검사는 아니고 강직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조승식 검사 때문에 기소돼서 형을 살았던 조폭들조차도 좋아한 검사래요. 아, 좋아하는 검사. 예, 인품이 아주 그 훌륭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고 좀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법대로 집행하는 법대로 판단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법대로만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 입장에서 어제 이제 3차 담화문에서 법적으로 무죄를 주장한 취지였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에게 그런 그 성향의 검사가 더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것도 좀 지켜볼 만한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승식 변호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그 강력부 검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 소위 말하는 조폭들 많이 잡아들였죠. 뭐 예를 들면 김태촌 누구지? 이 서방파 두목을 네. 잡아들일 때는 본인이 테러 위협 때문에 뭐 권총을 차고 가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부산에 또 유명한 또 조폭인 이강한 칠성파 이강한도 잡아들이고
그리고 또 조승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마약 수사에도 상당히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코리아 커넥션이라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 마약 범죄가 상당히 그렇게 활기를 쳤는데 조승식 변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부산지검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척결하는 데도 상당히 그 앞장섰던 그런 기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특수통 아니겠습니까? 특수통인데 공교롭게도 또 이름이 영수입니다. 우리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모친도 예. 육영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잖아요. 아까 뭐 앞서 뭐 대구에서 결혼식 했다고 그러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이 주례가 그래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그럴 수 정도로 있겠네요. 이름이 좀 약간 헷갈릴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제 다 같은 용띠 그 동갑입니다만 운명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누구를 낙점할지 뭐 지금 좋은 뜻으로 낙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지금 이제 비리를 파헤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맹장 내지는 또 아주 이 적합한 인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덜 적합한 인물을 선택할 것인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 지명의 패러독스랄까요? 근데 좀 상당히 역설적인 두분 그런 다-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서 상당히 운명적인 만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더라도 보면은 잘하실 거예요. 잘하실 거고 다만 보면 조승식 변호사 같은 경우 악질 검사 하는데 영화를 보기 나름입니다. 어차피 권총을 찾잖아요. 권총 찾아서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권총 찾지만 또 하나 보면 예전에 그 강철중이라고 있죠. 공공의 적. 거기 보면 강철중 검사도 권총을 차고 권총을 딱 쏘면서 하는 말이 나 남부지검 강철중 검사다. 지금부터 죽고 싶은 X는 서고. 그래갖고 제압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라도 조승식 검사한테는 이왕이면 저 보면 강철중을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니까 악질 검사란 표현을 듣는 것이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범죄자한테 듣는 거예요. 범죄자한테 악질 검사란 표현을 듣게 되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정의를 실현하는데 굉장히 앞장선 사람이다. 오죽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검사 심재륜 검사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심재륜 그렇죠. 검사장이 조 검사는 나의 애제자야라고 가장 아끼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강력 검사 또 보면은 그야말로 강직한 검사로서 강단 있는 검사로서 그렇고 아까 이제 박영수 검사장 같은 경우도 이른바 재벌들 향해서 가차없이 보면은 뭐 현대 비자금 사건이라든가 등등의 것을 갖다가 론스타 사건이라든가 중수부장으로서 칼을 휘둘렀던 맹장 중의 맹장인데 마침 그 밑에서 이제 보면 중수 1과장으로 같이 선봉장으로 섰던 이른바 박영수 중수부 팀의 선봉장에 섰던 중수 1과장이 현재 민정수석으로는 최재경 검사입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빙의해서 저 후보 중에서 누구를 정하란다면 전 박영수 후보자를 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수 후보자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실에 사정비서관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박지원 대표가 그 당시에 아마 네.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하면서 두 분이 잘 알았던 관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야당이랑 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왜 기억하시겠지만 황교안 총리 인사청문회 때 저분이 박영수 후보자가 그 증인으로 나서서 네, 좀 좋게 황교안 얘기했죠. 예, 네. 총리의 그 병역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 열띤 변호를 해서 황교안 총리와 아주 절친한 즉 저분이 박 후보자가 부산 동부지청에 2003년 지청장으로 근무할 때 그 당시에 지청의 차장으로 황교안 총리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황교안 총리랑 고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병우 수석의 가장 절친이 국정원 2차장인 최윤수 2차장이랑 아주 절친인데 박영수 저 후보자가 바로 이 최윤수 2차장의 양아버지라고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우병우 수석과의 고리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병우 황교안과 고리가 있는 박영수 후보를 그 후보로 선택하는 특검으로 선택하는 것이 대통령과의 교감과 이런 부분에서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박영수 후보자를 선택할 때가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박지원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쁘지 않은 카드일 것 같아요.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영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의당에서의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박영수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닌가. 그런데 국민들은 황교안과 우병우 때문에 박영수 후보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여기서 벌써 이미 두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전에 서영호 소장은 보면 네.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어떤 보면 결격사에 비슷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이- 방금 양아버지 표현은 좀 이제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발언은 없었던 걸로 하기로 하고 아마 황교안 총리 후보자 때 이제 청문회에 나가서 이제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마 사석에서는
그럼 좋게 얘기하지 뭐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아마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주 비판적이었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최윤수 국가정보 2차 장관은 좀 굉장히 가깝긴 가깝죠. 아주 아끼는 후배로 좀 또 생각하는. 재밌는 게 이제 박영수 이제 고검장 같은 경우는 법대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서울대 철학과 출신입니다. 서울대 철학과 출신으로서 그야말로 중수부장 중에 거의 유일하게 비법대로서 중수부장, 중수부는 그야말로 검찰의 꽃 중에 꽃이거든요. 그 중수부장을 맡았던 거의 유일한 인물인데 조금 전에 보니까 서양호 소장이 슬쩍 갔다가 슬쩍 뭐 하시네요. 근데 저는 또 그 좀 다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박영수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이력 때문에 정무적인 감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조승식 변호사의 경우에는 정무적인 판단이 좀 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은 이제 또 그 법 전문가들이 이 제3자 뇌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정책 판단 뭐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단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법적인 리걸 마인드로만 판단한다 그러면은 조승식 변호사가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 아니면 모의 그 모험이 되는 거고 이제 그 박영수 변호사처럼 뭐 이분이 딱 뭐 무슨 이렇게 그 조변석기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무적인 어떤 그 가미가 된 그런 판단을 하면은 외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고민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좀 대별되는 두 사람이라서요. 네.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재경 민정수석한테도 물어볼 것이고 그렇죠. 유영하 변호사한테도 물어볼 텐데 최재경 수석은 아무래도 박영수 변호사를 아마 이분이 더 낫습니다. 뭐 저하고도 좀 인연도 있고요. 뭐 이럴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보면. 때는 이번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 최순실 국정농단이 일종의 기업의 약점을 잡아서 소위 말해 돈을 뜯는 삥을 뜯는 그런 행태가 어떻게 보면 조폭적인 그런 수법에 가깝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폭 수사의 달인이 조승식 변호사보다는 그래도 아까 우리 지금 서양호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약간 가능하고 아까 뭐 정치적 딜이라는 표현은 제가 봐서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로 조금 이 융통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아마 이 박영수 변호사를 선호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한테 네. 누가 낫겠어요 물어보면 아유 저 보니까 조승식 변호사는 심재륜 저 옛날 고검장 심재륜 사단이죠. 네. 심재륜 사단의 그 진짜 애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심재륜 저 중수부장이 어떤 분입니까? 김영삼 정권 말기에 자 김현철이 부분 갖다 수사라 했더니 그야말로 온갖 외압에 진짜 어마어마한 외압, 그 유명한 외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 당시 김용태 비서실장 오늘 전화를 딱 했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는데 갑자기 그 여비서가 저 부장님 전화 좀 받아보세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누구냐? 실장이래요. 그래서 무슨 실장? 그때 받아보세요. 딱 받았더니 나 김용태 실장이요. 하더니 각하가 지금 울고 계십니다. 그럼 빡 끊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외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재륜 검사장 그야말로 파고 검사하고 검찰 직원 100여 명 이상을 동원해서 파고 해서 결국은 물론 한보 비리를 못 잡아넣었지만은 조세 포탈 혐의로 김현철을 구속하거든요. 그렇게 봐서 굉장히 강단 있는 검사의 수제자인 조승식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서는 조금 쭈삣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박영수 변호사 쪽으로 눈이 살짝 갈려 하는데 지금 서양호 소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박영수 변호사도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게 왜냐하면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이제 SK 수사를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중앙지검 이제 차장검사로 있을 때 그때 사실 노무현 당선자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카드 사태가 막 번져가지고 이 수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했는데 그때 이제 밑에서는 이거 해야 된다, 증거 있다 하고 하니까 사실 위에서 얘기한 것도 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구속이 됐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인사 때 부산 동부지청장하고 물을 먹었거든요. 물을 먹고 이제 쫓겨나기도 했는데. 최태원 SK 회장만 구속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 최도술, 양길승, 그러면 측근 비리로 바로 이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2003년 7, 8월경이면은 집권당 대표였던 정대철 의원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 사실 기억하시겠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평검사와의 대화하면서 옆에 보면 이제 강금실 법무장관이 있고 하면서 결국 나중에 굉장히 역정을 내시면서 내가 검찰을 못 믿겠다 해서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 김가경 검찰총장이 이제 그만두는 그런 사태 벌어지는 그 단초를 마련한 게 어떻게 보면 강단 있는 박영수
당시 검사장, 근데 검사장이 아니었죠? 그때 검사장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맞아. 밀어붙이면서 결국은 보면 그것이 SK 최태원, 그다음에 양길승 등등등등등 해갖고 이른바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로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 연말에 가서 특검으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이거하고 옥신각신하다 2004년에 탄핵에 그런까지 이어지는 단초를 마련했던 분이 이 박영수 전 검사장이니 또 이분 또한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 또 모골이 송연하지 않을까. 어쨌든 앞으로 가면 사자고 뒤로 가면 호랑입니다. 네, 네. 그 당시 이제 SK 수사 당시에 대선 장관 관련된 진술이 있었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몇 달 후에 이제 대선 장관 수사가 대금 중수로 시작됐고요. 아까 양길승 실장은 그것과 관련이 없고요. 여택수 행정관이 여택수. SK 관련해서 이제 최도술 여택수 두 그렇죠. 분이 그때 그 문제로 이제 사법 처리됐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